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예산군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벤처캠퍼스가 조성될 경우 농가 소득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내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어린이 응급실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내놓은 기본 계획에 소아 응급진료 병상 5개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다시 문을 연 예산시장에 최근 한 달간 2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군은 행사와 축제를 열어 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진 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가 들어섭니다. 전국 첫 사례로 340억 원이 투입돼 친환경 동물복지용 낙농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에 생명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걸 그린바이오라고 하는데요. 그린바이오가 조만간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오르지 못한 예산군이 이 그린바이오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한범우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축구장 230개가 넘는 면적의 농지입니다. 충남도가 이곳에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기업과 스마트팜, 제품 물류 유통시설을 한데 모아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4천억 원 가까이를 투입하겠다는 계획. 이 가운데 핵심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달 중 신청할 예정인데 주 역할은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신생 바이오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겁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이곳엔 앞으로 3년간 231억 원이 투입돼 연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전문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벤처 캠퍼스에선 사과와 쪽파 같은 지역 특산물의 원료를 활용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구상.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 등도 함께 나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게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이나 식품까지를 개발하는 이런 그 연구 클러스터와 벤처 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미 다수의 기업이 입주 의향을 내비치고 있고 천연물을 농작물에서 얻는 만큼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50만 평 규모의 내포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군의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인근 천안과 홍성은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예산.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 분야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24시간 어린이 응급실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과 4일 정기협의회를 열고 24시간 야간 소아 응급진료센터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구상한 기본 계획에는 소아 응급진료 병상 5개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내포 종합병원은 오는 2026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4일 예고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등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의료기관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응급실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요.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명소로 떠오른 예산시장에 재개장 이후 2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손을 잡고 활성화에 나선 예산시장은 음식점 16곳을 추가로 창업해 지난달 1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이후에 방문객 수는 평일 하루 6천에서 7천 명, 주말에는 2만에서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시장에서는 오는 8월 지역 맥주를 선보이는 축제 등 앞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일대에 전국 첫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가 들어섭니다. 당진 낙농축협은 약 34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까지 소 1,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친환경 동물복지형 시범 낙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당진시는 단지가 조성되면 축사 악취 민원 감소와 환경오염 예방, 유통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오후 시간대 태안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를 받아 좌회전 진행하는 순간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주 원인이 과속과 신호 위반인데요.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저녁 시간대 공주의 한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이 넣은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불로 바뀐 신호에 따라 직진 진입합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겨우 빠져나갈 즈음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교차로 사고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새벽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지는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솥동굴이 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야생 생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머리 위에 뿔이 난 듯 검게 물든 깃이 눈에 띕니다.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서식하는 여름철새 뿔제비 갈매기입니다. 전 세계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등급을 나누어 지정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인간 생활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하고 현재 총 28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뿔제비 갈매기와 고니, 느시 등 9종이 1급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2급에는 불나방과 얼음치 등 18종이 지정됐습니다. 등급이 변경된 종들을 제외하고 5년 만에 총 15종이 늘었습니다. 인간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이 2차적인 원인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멸종위기종들이 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는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보건은 연구자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서식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기업에서 함께 할 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좋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보건에 좋은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서산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리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야간 해루질을 하던 중 실종됐다는 일행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의 올해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이 30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 원 늘었습니다. 관련 전체 예산은 9,700억 원이며 아동수당과 행복키움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의 순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됩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은 보호종류 아동 대학 생활 안정자금, 아동 학습 환경 지원 등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